2년 만에 주가가 5배나 올랐다가 갑자기 55%나 급락한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보통은 뭔가 큰 문제가 터졌구나 싶어서 일단 피하고 보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회사가 바로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에 놓인 식료품 소매 업체 스파라우 파머스 마켓입니다. 그렇죠. 주가 그래프만 딱 보면 정말 아찔한데요. 하지만 이런 급락 뒤에는 종종 시장에 어떤 과도한 공포나 오해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이 회사의 사업 본질이 과연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이 놓치고 있는 기회가 생긴 건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폭락했는데 이상하게도 사업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불일치 속에 혹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지 오늘 그 속사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스파라우 파머스 마켓이 잠시 발을 헛디딘 우량주인지 아니면 정말 침몰하는 배인지 그 핵심부터 짚어보시죠. 우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거대 기업은 아니고 그렇다고 홀푸드 마켓처럼 아주 고급 유기농만 타는 곳도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포지셔닝이 스파라웃의 정체성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주 영리하게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홀푸드의 신선함과 건강한 이미지를 월마트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푸드의 퀄리티를 대중적인 가격에 푼다니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건강하게 먹고 싶어 하지만 매일 홀푸드에서 장을 보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스파라웃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 겁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신선한 과일이란 채소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이름처럼 정말 파머스 마켓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 가격표를 보면 생각보다 합리적이라서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기농 제품 몇 개 갖다 놓고 우리 건강 코너 있어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차원이 다릅니다. 유기농은 기본이고요.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넌-GMO, 글루텐 프리, 비건, 심지어 유대 율법을 따르는 코셔 인증 식품까지 아주 까다로운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색을 갖췄습니다. 특정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스파라웃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주는 거죠.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목적지가 되는 거네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하나의 가치를 파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식료품점이 아니라 건강한 삶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정체성이 어떻게 구체적인 성장과 수익성으로 연결되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푸드와 월마트 사이의 틈새를 성공적으로 공략했다는 건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만 잘해서는 성장하기 어렵잖아요. 주가가 반토막 난 것도 결국 그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 아닐까요? 뭔가 다른 특별한 성장 동력이 있습니까?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줍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엔진부터 살펴보자면 바로 수익성을 동반한 매장 수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잠깐만요. 보통 매장을 빠르게 늘리면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신규 매장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매장도 늘리면서 돈도 더 잘 번다는 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바로 그 상식을 깨고 있다는 점이 스파라우스의 저력입니다. 현재 24개 주에 46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 2025년에만 37개의 새 매장을 열었어요. 중기 목표는 매년 10%씩 꾸준히 매장을 늘리는 거고요. 심지어 CEO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3배가 넘는 1,400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죠. 매년 10%씩이라니 정말 공격적인 옥장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뭔가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은 작고 효율적인 매장에 있습니다. 스파라웃은 월마처럼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동네 상권에 맞춰 최적화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매장을 열죠. 이렇게 하면 부지 매입 비용이나 임대료, 건축비, 인건비까지 모든 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적으니까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훨씬 수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신규 매장을 열었을 때 수익을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라는 놀라운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매출에서 원가를 뺀 총이익률과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률까지 꾸준히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작정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면서 확장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형 성장과 내실 다지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은 뭔가요? 오프라인 매장 확장이 첫 번째라면 분명 다른 무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엔진은 바로 디지털과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커머스, 자체 브랜드, 즉 PB,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일단 숫자부터 좀 보죠. 이커머스 실적은 어떤가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2018년에는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16%까지 치솟았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만 21%에 달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완전히 온라인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거죠. 1%에서 16%라니. 이건 거의 다른 회사가 된 수준인데요.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 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스파라웃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16%였던 PB 상품 매출 비중이 지금은 25%를 넘어섰습니다. 25%라고요? 식료품점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자기들이 직접 만든 상품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식품 제조업체 수준 아닌가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작년에만 7,000개가 넘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출시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최근에 론칭한 스파라웃 리워드라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감이 오네요.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군요. 누가 언제 무엇을 사고 어떤 상품을 앱에서 검색하는지 같은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마진율이 높은 PB 신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 회원들 사이에서 식물성 단백질이나 케토제닉 관련 상품 검색량이 늘어나는 걸 포착하면 곧바로 관련 PB 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거죠. 고객의 니즈를 데이터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품을 만드니 실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매력적인 PB 상품은 오직 스퍼라웃에서만 살 수 있으니 고객들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든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든 말이죠. 와,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고객 데이터 확보, 데이터 기반의 고수익 상품 개발, 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독점 판매, 그리고 이를 통한 고객 충성도 강화,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강력한 플라이휠을 구축한 겁니다. 이건 다른 대형마트들이 어설프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파라웃만의 강력한 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신선식품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기술 기업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주가 자체입니다. 사업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해졌다는 거죠. 즉, 매력적인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구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렴해진 건가요? 주가가 55%나 빠졌으니 싸진 건 알겠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네, 올해 매출이 13%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현재 주가는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15배,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 대비로는 1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 15배. 성장률을 생각하면 확실히 낮은 숫자처럼 들리네요. 보통 이 업계 평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쟁이 치열한 식료품 소매업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보통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스파라웃은 연 10% 이상씩 성장하는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된 다른 가치주들과 비슷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죠. 주가가 최고점이던 시절에는 PER이 30배를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 세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주가가 회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라웃은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 왔습니다. 현재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남아 있고요. 아, 주가가 쌀 때 자사주를 사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없앨 수 있으니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안전 마진이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다면 회사는 더 싼 값에 더 많은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당 순이익 EPS를 끌어올려줄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회사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회복된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어느 쪽이든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 유리한 구조인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독보적인 시장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유지하며 매장을 확장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PB 상품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가 하락 덕분에 밸류에이션 매력과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약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죠. 스파라웃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추운 기후로의 확장 문제입니다. 추운 기후요? 날씨가 추운 게 사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난방시설 잘 갖추고 배송 트럭 좋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스파라웃의 브랜드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현재 스파라웃 매장의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남부의 따뜻한 5개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중 날씨가 온화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기 아주 좋은 곳들이죠. 아, 그러고 보니 파머스 마켓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선한 현지 농산물을 떠올리게 하는데 따뜻한 지역에 매장이 몰려있는 게 우연은 아니었겠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앞으로의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파라웃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현지에서 갓 조달한 신선한 농산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겨울이 길고 혹독하게 추운 시카고나 보스턴 같은 중서부나 북동부 지역으로 확장했을 때도 이 강점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어렵겠네요. 1월에 보스턴 근교 농장에서 유기농 상추를 조달하기는 불가능할 테니까요. 결국 멀리 남쪽에서 트럭으로 실어와야 할 텐데 그럼 현지 조달이라는 말이 무색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류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농장에서 온 신선한 제품이라는 브랜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파라웃의 유통센터는 보통 반경 250마일, 약 400km 이내의 매장들을 담당하는데 겨울철 폭설이라도 내리면 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고요. 회사의 핵심 가치와 성장의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물론 당장 내일 닥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가 장기 목표인 1,400개 매장을 달성하려면 결국 이 추운 지역으로의 확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내느냐가 스파라웃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자면 스파라웃 파머스 마켓은 건강과 가성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특한 시장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매장 확장, 데이터 기반의 PB 상품 개발, 이커머스라는 세 가지 뚜렷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고 있는 회사네요. 네, 여기에 최근의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는 안전판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전국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운 기후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인 신선한 현지 농산물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고요. 이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파라웃을 식료품 소매업체로 분석했지만 혹시 그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스파라웃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충성 고객들의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제품을 기획, 개발, 유통하는 회사를 단순히 식료품점으로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스파라웃은 식료품점의 탈을 쓴 데이터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매기고 있는 가치평가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